지금 초장에는 이제 유쾌한 얘기로 시동을 걸고 있긴 한데 좀 톤을 좀 바꿔보면은 그 대변인실이라는 데가 워낙 욕망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찰한 일들이 많고 일종의 뭐 파워 게임 이런 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욕망의 항아리들이 이제 보이시죠? 혹시나 그 욕망의 항아리에서 네. 생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분투했던 과정이 좀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처음이니까 처음 정당 생활을 하니까 그 욕망의 항아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맑고 그쪽은 이글이글하고 뭐 이런 기억들이 좀 있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 이제 대변인실에 처음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할 때 이제 모 선배님께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여긴 아무도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야. 라는 얘기를 출근 첫날에 들었어요. 냉혹하게. 네, 그래서 네. 저는 근데 그걸 그때 되게 해맑게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되게 촌철살이, 약간 뼈 때리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알았죠. 이분이 그렇게 나를 좋게 보진 않았구나. 아니 예를 들면은 뭐 그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간에 주요하게 아나운스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요한 브리핑 같은 경우에 그거를 사실은 누구라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중요한 거 하고 싶지 아무도 안 듣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누가 좀 정하는 겁니까, 의원님? 대변인은 그 정당의 국회의 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당직이고 또 대변인을 한번 겨치면 우선 인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변인하고 저희들이 할 때 대변인하고는 참 달라요. 많이 다릅니까? 지금은 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발언을 해서 다 공개가 되잖아요. 저희들이 할 때는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은 대변인만 들어가서 적어가지고 그 발언 내용을 대변인이 윤색해서 발표를 해요. 야 책임져야 됐구나. 그리고. 책임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총재도 최고위원도 원내대표도 대변인한테 잘 보여야 자기 말을 잘 나와 발언이. 예. 브리핑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가 끝나면 저 붙들고 얘기 좀 잘해봐, 잘해라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 공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모두 발언도 다 알리고. 대변인이 한다는 게 이제 결국 그 공개적인 결정 사항이나 백풀 이런 걸 하는데 그때 대변인은 파워가 셌죠. 야 그러면은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잘해달라는 거 이외에 예를 들면은 물 밑에서 둘이 만났을 때 좀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대변인을 상대로 한 그런 환대 혹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지도부에서 용돈도 주고 금일봉은 안 되는데 이건 괜찮은 거야. 용돈이니까. 용돈이니까. 근본적으로 200만 원을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의뢰의 대변인들을 보면은 협력을 해줘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도 민주당 와서 후배 대변인들한테는 제가 용돈을 잘 줬어요. 요즘은 안 주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정치의 투명성이 엄청나게 고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잘 지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누구하고 이제 시기 질투의 대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 그 눈살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대변인 처음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최초로 시험을 봤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40명 부대변인 시험을 봤어요. 네, 예. 상급 부대변인 시험을 봤어요. 한 43명인가 8명인가 오셔가지고 야, 그 치열하다. 중에서 6명을 뽑았는데 처음에 이제 주제를 주고 논평을 쓰고 그 논평을 들고 당사 뭐 8층에 쭉 가서 이제 그 면접위원들 앞에서 대변인단 앞에서 이제 브리핑하고 압박 면접하고 이제 뭐 그랬거든요. 근데 결론은 우리 3명이거든요. 상근 대변인이. 네. 근데 갑자기 6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 3달 동안 경쟁을 해가지고 3명을 뽑겠다. 선거용으로. 야, 진짜 치열하다.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죠. 저는 상근을 안 하겠습니다. 비상근으로. 네, 저는 비상근 하겠습니다. 저 원래 방송 때문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5명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 명 나갔으니까. 네, 갑자기 막 경계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꾸 저한테는 말 걸고 뭐 약간 이렇게. 대나무 숲이 됐을 것 같은데요, 선배님? 아니야, 근데 5명들의? 당신 욕은 나한테 하고 이 사람 욕도 나한테 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아직까지 갈등을 한 적은 네. 없었습니다. 근데
아니 박지원 의원님 대변인 하실 때 활동비가 200만 원이었는데 이 물가가 얼마 아직도 안 오른 것 같아요. 아직도 200이에요? 대변인들이 그 비용은 아직도 이 물가가 좀 안 오른 것 같아요. 야. 당에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건 이제 대변인 한 사람한테 나오는 거고 우리는 대변인실 전체로 나오는 게 200만 원이었다 이거죠. 전체 비용들을 본인은 안 쓰시고 김부겸 부대변인 100만 원 주고 나머지 이제 또 스태프들한테 주고 했다는 아름다운 미담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 제 어리석었나. 김부겸 총리가 부대변인 할 때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기자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또 야당이니까 별로 기사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고스톱 치고 놀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떨어지면은 김부겸 부대변인이 저한테 와서 형님 지갑 좀 주십시다. 그래 제 지갑에서 털어가지고 또 거기 가서 하고 그렇게 생활했죠. 아니 얼마 전에 이제 부승찬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말하시기를 본인도 명색이 이름은 대변인인데 당 대표가 한 번도 자기한테 중요한 이슈는 발표를 안 시킨다고 이런 푸념을 좀 하고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당 대표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브리핑 권한을 당 대표가 예를 들어 박경미 대변인이 이건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대변인실 내부에서 뭔가 수석이 있으면은 지정을 해주는 건지 그런 시스템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박지원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월수금 최고위가 있고 화목 원내대책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두 발언을 통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뭐 당대표, 원내대표, 스피커 큰 분들의 견해가 일단 나가기 때문에 언론은 이제 일단 그거를 받다 쓰고요. 당시에는 이제 그거를 대변인들이 다 또 그렇죠. 중계를 했었으니까는 음. 대변인의 말이 굉장히 더 무게를 가졌는데 지금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부연해서 이제 논평들을 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보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요. 근데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수석 대변인이 하고 주로, 네. 그리고 이제 원내의 이제 현역 의원인 대변인들이 하고 이제 원외 대변인들이 하고 이제 상금 부대변인, 부대변인 이게 카스트 제도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요 이슈를 선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적었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수석 대변인한테 넘기고 그렇게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딱 그 기사들을 보면 아 이거는 이제 많이 언론이 다룰 맞아요. 것이고 그러니까 느낌 이거는 오잖아요. 라이징하는 그런 기사고 이거는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거고 이거는 당의 입장이 필요하고 국민의힘 입장하고 이렇게 대치시켜서 나갈 것이다. 이게 어느 것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 많이 언론을 탈지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소위 이제 싱크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가 네. 사실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논평을 잘 써서 많이 언론 보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주제를 잡느냐가 그렇습니다. 얼만큼 네. 언론 보도가 되느냐인데 이제 좀 이제 카스트 제도로 운영된다는 거. 저 그 당번제가 있어서 네, 요일 당번이 맞아요. 있고요. 요일별로 그 대변인 당번, 부대변인 당번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수석님이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대변인님이 하시고 이 상금 부대는 이렇게 써도 그냥 쓴 거예요. 홈페이지에만 올라가요. 저만 알아요. 저랑 저희 부모님만 알아요. 제가 썼다는 걸. 아니 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번제로 한다는 게 네. 토요일에 기자들이 절 출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방송에 8시 뉴스, 9시 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싱크를 뭔가 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뭔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오는 부대변인들을 그때 평소에는 헐렁하게 입다가도 그런 상황들을 좀 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상황이. 네. 항상 정장 입어야죠. 항상 정장 입으시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 부대변인님들 중에 막 평소에 많이 언론 노출이 안 되셔도 좀 선배님들이 기회를 좀 주고 싶고 예쁘게 보고 하시면 이제 토요일에 출근하면 논평 이제 뭐라도 쓰고 정론관 가서 읽어라 이렇게 네. 막 많이 하셨대요. 근데 저 때는 그러진 않긴 했습니다. 대변인이 누구였어요? 지금 그 양반이 이제 욕심이 많아. 이름 내지 말고. 이니셜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그것 중에 하나는 통상 이제 브리핑을 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당을 대변해서 정부를 대변해서 청와대를 대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뜻을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때로는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내가 쓴 거를 어거지로 고치라고 하는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 의원님 해보셨습니까? 그런 게 많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우리 민주당도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던데 당시 김대중 총재는 이기택 총재하고 통합을 해서 5대5로 당직을 나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민당 김대중 대통령 계열은 가급적 국민 노출이 적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이기택 총재 그쪽은 영남 분들이 있었으니까 네. 노출이 될 수 있는 원내 총무 원내 대표죠. 그리고 대변인을 맡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이기택 총재 계열의 장석화 의원이 대변인을 하고 같은 제가 이제 수석 부대변인을 맡았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뉴스는 김대중 총재로부터 나오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가 다 한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두 계파가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김대중 총재 입장에서 발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으면은 한 번은 이기택 총재 계열에서 자 분당하자. 당신하고는 못하겠다 하면서 제1 조건이 대변인을 교체해라. 야, 그렇게까지 할 그걸 정도로. 교체하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가 됐는데 김대중 총재가 대변인만은 교체 못하겠다. 그래서 전원 지키고 다른 내용 내주고 그렇게 알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마다일 것 같은데 우리 박경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이제 부탁이 들어온다거나 때로는 외압으로 느끼는 상황들이 생기면은 그 모면하는 혹은 견디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입니까 보통은? 네. 지금은 워낙 그 논평도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수정 지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장동혁 대표가 왜 직을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오세훈이 무상급식으로 직을 걷고 한동훈도 직을 걸고 그래서 이 직을 거는 게 그 어떤 정치 도박으로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게 국민의힘의 DNA냐 하면서 이제 막 조폭식 공포 정치다 막 이렇게 막 세게 열심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썼어요. 그리고 이 공직이라는 게 정치 도박판의 판돈이 아니다. 막 네. 열심히 썼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이 우리가 그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야당하고 좀 협상을 하는 국면이라서 국면이. 그거 네.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협상할 때 자극을 안 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뭐 그런 논평 나갔다고 될 그것까지, 협상이 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네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밤에 열심히 써갖고 갔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시 긁히셨네. 그래서 저기 섭섭하다. 그래서 조폭식 공포 정치도 빼고 막 여러 개 다 빼갖고 희석시켜가지고 톤다운 시켜서 좀 순한 맛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도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내자고 내라고. 해갖고 뒤늦게 냈는데 이게 논평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기사가 나갈 때 이제 같이 인용이 되는 건데 이게 다 이제 그 배떠난 다음에 이제 나가갖고 별로 그 기사화 되지는 그 기사에 같이 실리지는 못했죠. 뭐 그런 일들은 있어요. 아니 언론사도 예를 들면은 기사를 예를 들면 정치부에 쓰는데 거기에 이제 기업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산업부라는 기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썼냐. 기업 입장은 생각이 다르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정당 같은 경우에도 무슨 논평을 하게 되면은 그게 때로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랑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본인이 불편한 경우가 있으면은 이 전화를 왕왕 걸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좀? 근데 개별 의원들이 논평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고 외압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현재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많지 네, 않은 네. 상황이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혹시 이렇게 대변인 하실 때나 아니면 떠나셨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당에 쓴 논평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따끔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뭐 다 잘하니까 따끔하게는 안 했지만 네. 이제 우리 경우는 저는 원체 DJ의 총애를 받으니까 저한테 감히 말을 못했죠. 대변인한테 함부로. 그러나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했어요. 구슬이 서말에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구슬은 누구나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정치하면서는 꾀어야 보배. 이것은 기사가 나야 아. 보배가 된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기의 말이 인용돼서 기사화되기를 바라고 특히 TV는 굉장히 바라죠. 그렇죠. 얼굴 알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제가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최고위원 그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기사 보고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는 누구만 밤낮 잘한다고 내주고 안 되더라 하는데 우리 그 민주당에 이협 의원이라고 아주 신사 서울법대 나온 의원이 있었어요. 아주 신사예요. 신사. 네. 신사고 진짜 의정활동 잘하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데 제 친구예요.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박 대변인 3선인가 4선 했을 텐데 내 얼굴 TV에 한번 나오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역구 가니까 의원님은 TV 한 번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TV 기자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의원총회 같은 데 앉아 있으면서 쫙 돌아오다가 딱 멈춰주는 거예요. 아, 카메라를 잡아줘. 예. 뭐 무슨 말 싱크 뭐 이런 건 나가지도 않는데 잡히는 거죠. 그 자체를 야, 그런 요령이 지역구에 있구나. 가면은 가는 데마다 우리 의원님 TV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그럼 그거 좀 일찍 얘기하냐 그러냐. 예, 그런 경우는 많죠. 그렇지만은 제가 할 때는 DJ가 원체 세니까 저한테 불평을 못했죠. 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박지원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 대변인 할 때도 정말 강력한 대변인을 하셨다는 게 저는 많은 셌죠. 분들이 저는 셌죠. 예. 안 셌던 적이 언제예요? 그러면 지금이 제일 안 세요. 아, 우리 박선민 대변인도 사실은 대변인 되고 나서 네. 주변에서 알아보는 분들이 꽤나 늘어난 거죠. 그때는 별로 별로 안 늘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유명해졌나 저는 지금? TV에 예. 별로 안 나왔었던 대변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진 않았고요. 근데 뭐 최고위원 하면서 좀 이제 방송 출연이 그때 아, 좀 늘었어요. 그렇죠. 네. 워낙 이제 그 전에는 막내였다 보니까 뭐 음. 사실 저한테 뭐 중요한 거 물어보겠습니까? 그냥 뭐 누가 네. 심기가 불편해 보이냐 정도 이제 여쭤보시고 중요한 얘기 이제 수석님한테 물어보시고 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뭐 아무튼 그 뒤에 좀 이제 방송 출연이 그 최고위원 되면서 인터뷰하고 아무래도 이제 계속 발언을 이제 월수금마다 내고 이러니까 그런 기회 때 좀 매스컴을 탈 일이 많았어요. 네, 우리 사실은 그 강성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 방송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시고 우리 의원님 나가시는 매불쇼에도 거의 네. 고정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을 대변해서 뭘 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언제 당을 대변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아직 이릅니다. 저는 당을 대변하기에. 아 그래요? 네, 저는 종편 수계잖아요. 종편에 나가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싸워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들의 논리를 지난 몇 년간 봐왔기 때문에 또 제가 있으면 또 거짓말을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분 오면 얘들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종편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당을 대변할 때가 아닙니다. 거짓말 탐지기시네요. 아 실제로 근데 워낙 방송 활동 많으면은 당에 계신 분들이 당뇨리나 이런 분들이 따로 연락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대변인 역할을 이런 것 좀 해달라 이런 식의 지령을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 이제 뭐 많지는 않은데 하루는 방송이 끝났는데 좀 예민한 문제였거든요. 네. 텔레그램이 왔더라고요. 아, 그 당사자인 분한테서 당사자는 아닌데 어. 그래서 누군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다른 입장으로 아니요 뭐 하여튼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그래도 좀 핀트를 예민하게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이제 그런 텔레그램은 종종 옵니다. 네. 아 의견을 제시하는 그게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김대중 총재 때 민주당은 이런 뭐 종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하게 시사평론가들이 하지 않고 대개 칼럼니스트들을 좀 우호적으로 쓰는 분들한테는 항상 피드백을 해줘요. 그랬구나. 잘 썼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료를 제공해줘요. 근데 저도 방송을 참 당내에서도 많이 하지만은
그 종편에 나가는 시사 칼럼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아 정보 제공하는 네, 그런 게 정보 있어야 좀 우호적으로 하는 있어야죠. 건데.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고 또 이러한 내용은 이렇다 하는 그런 전담 전문 그렇네요. 네. 대변인실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성필 부대변인 같으면 방송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정당에서도 좀 이런 얘기 좀 해달라 저런 얘기 좀 해달라 매불쇼 나가서 누가 좋다고 좀 해달라 이런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 대선 전부터 저희 이제 패널단들이 당에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아니, 우리에게 정보를 달라, 기조를 달라. 떠들 수 있네. 네, 그래야지 우리가 당의 기조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당에서 많이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내 주요 요직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출마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저희를 우선적으로 만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가 네.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도 어필들을 주시고. 요즘은 하시십니다. 네, 이거는 저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령 내리시는 거예요. 국회의장 선거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 박경미 대변인 청와대에서 하셨으니까 저는 청와대는 워낙 삼라만상을 망라한 주제들을 가지고 네.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대변인들이 얘기하면서도 이 사안을 예를 들어 경제 정책 같은 게 만약에 나온다고 맞아요. 치면은 네. 이걸 100%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 네. 100% 이해 못한 상태에서 했던 적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혹시 이제 솔직하시고. 정책에 어쩔 수 대해서 없던 게.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갈 때는 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담당 실장님이나 수석님이나 그 비서관실의 도움을 받아서 논평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혹은 제가 작성했을 때도 거기에 이제 회람을 해서 검증을 마치고요. 특히 어려운 것이 외교 안보 국방 분야예요. 외교 안보 예, 국방. 사실 미국의 경우는 백악관 대변인이 있고요. 국가안보 NSC 대변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오지랖 넓게 전 세계 걸 다 해야 되니까 외교안보 국방에 특화된 대변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모든 분야 다 같이 다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뭐 열심히 네. 자료 읽고 공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그 기자들의 질문에 깊이 있게 깊이 있는 부분을 이제 만약 물어보면은 조금 좀 자신이 없는 때도 없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추후에 이제 더 그 비서관실에 담당 비서관실의 그 견해를 담아서 답신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그 춘추관에서 기자들이 하는 질문은 그렇게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는. 깊이 있게는 안 하고 주로 이제 정치 이슈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커버가 가능하고요. 네,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 사실 외교안보 국방 이런 건 너무나 전문이실 것 같고 법조 이런 것도 그러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본인이 좀 약간 자료를 같은 거 브리핑할 때 좀 까다로웠던 주제가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있죠. 그렇지만은 대변인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는 외교안보수석이 내려와서 네, 같이. 별도 브리핑 추가적으로 네. 설명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내려와서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대변인이라고 해서 전담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전문 분야는 내려와서 하는 게 좋다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엄청난 그 말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님께 당시 IMF 극복 과정에서 이규성 재경부 장관하고 이현재 금감위원장이 이분들은요 이해창을 도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 이제 재경부 장관, 금융감독위원장을 시켰는데 이 과천 관가에서 이규성 장관이 바뀐다 하는 얘기가 소문이 확 돌았어요.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여쭤봤죠. 대통령 혹시 이규성 장관을 바꾸시려고 하세요? 지금 IMF 기간인데 그럴 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누가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일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힘을 좀 확 실어줘라. 네. 김대중 대통령도 오래 정치를 한 사람이라 기술자죠. 그러니 브리핑 딱 끝나고 마이크 딱 돌려놓고 제가 이제 혼자 푸념식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규성 장관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보이던데. 예. 아주 높이 평가하고 애정이 깊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냐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사례를 설명하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랬더니 10분도 안 돼서 과천 관과에 그냥 쫙 뻗어서 이기우성 장관 안 바뀐다 하고 왔더니 이규성 장관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래, 그래서 이 청와대 대변인은 아마 실감을 했겠지만은 굉장히 그 말의 무게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요. 그럼요. 그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로 네. 진짜 한 말, 한 획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고 특히 외교안보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로서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은 담당 수석이 내로라고 해서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했죠. 내로라면 내려와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 외교안보 수석, 안보실장 같은 분들은 되게 기자들을 굉장히 만나기 싫어해요. 네. 꺼려하죠. 공통점이. 예. 그러나 내가 내로라면 내려와서 이제 설명하니까 네. 무난히 잘 됐죠.